부자 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 오래된 듯 하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가구. 넓고 단정한 정원.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 집에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에 쓸데없는 것이 많으면 돈줄이 막힌다. 이 말 속에는 돈보다 훨씬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쓸데없는 것은 싸구려 물건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무조건 버리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값어치가 없는 것을 없애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쓸데없음이란 지금의 삶에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년 전에 산 운동기구가 방 한구석에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래를 걸어두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이 운동기구는 쓸데없는 것일까요? 물건 자체는 멀쩡합니다. 여전히 작동합니다. 언젠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그 운동기구를 다시 사용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때의 마음, 그때의 다짐, 그때 썼던 돈이 아까워서입니다. 그것은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결정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사람을 쓰는 데에서도 생활에서도 늘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흐려진다는 원칙입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그랬습니다. 필요 없는 부서는 과감하게 없앴고 역할이 불분명한 직책은 정리했습니다.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쌓이면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 원칙은 집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매일 더 많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물건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것을 버려도 되는지,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는 않을지, 누군가에게 주면 신뢰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판단은 하나하나 보면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한 번에 2초, 3초 정도 걸리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몇 년이 쌓이면 마음의 피로로 남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내려야 하는 결정의 수가 많아질수록 사람의 판단력은 점점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피로가 어디서 오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큰 결정들, 예를 들어 병원에 갈지 말지, 누구를 만날지 같은 것들만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옷을 입을지, 어느 컵을 쓸지, 어느 물건을 어디에 둘지 같은 작은 결정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하루의 에너지를 조용히 소진시킵니다. 젊을 때는 이런 피로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이 움직이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정리할 힘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30대, 40대에는 주말 하루만 잡으면
집 전체를 뒤집어 엎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럴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다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리를 시작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정리를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는 생각이 언젠가는 해야 하는 대로 바뀌고 결국 이제는 너무 늦었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건은 계속 쌓이고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더 줄일 것인가입니다. 젊을 때는 더하기의 시기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노후는 빼기의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불필요한 것들에 쓰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오래 미뤄왔던 취미를 즐기는 것, 편안하게 쉬는 것,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쓰려면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안의 물건들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부자집의 특징은 많이 가진 집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적은 집이었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물건을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물건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요. 과연 부자집에 정말로 없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값싼 물건일까요? 아닙니다. 부자집에도 값싼 물건은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집에는 오래되었지만 품격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청소를 안 한 흔적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자집에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답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부자집에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까워서. 이 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기억,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 물건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애착. 그런데 이 아까움이라는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깝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물건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년 전에 50만 원 주고 산 코트가 옷장에 있습니다. 스타일이 변해서 이제는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5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만 원은 이미 10년 전에 쓴 돈입니다. 지금 그 코트를 버린다고 해서 그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지도 않는 코트가 옷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작 자주 입는 옷들을 꺼내기 불편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감정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움이라는 감정을 계산이 아닌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쓴 돈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을 참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아까워서 남긴 물건 하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비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숨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공간에는 임대료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즉, 그 물건을 두는 데에도 매달 돈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 좁아지면 움직임이 불편해집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청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리하는 데 에너지가 더 듭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몸이 먼저 피로해집니다. 노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것저것 피해가며 움직이다가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노인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바닥에 놓인 물건이나 좁은 통로 때문에 발생합니다. 몸이 피로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것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집안에 어질러진 물건들일 수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노후의 삶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꼭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같은 큰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작고 조용한 부담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것도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집을 단순히 쉬는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사고와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집안입니다. 그때 보이는 풍경이 하루의 시작을 결정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눈을 뜨면 하루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어지럽고 복잡한 공간에서 눈을 뜨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 집이다. 편안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공간과, 아, 정리 좀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공간은 전혀 다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에 불필요한 요소가 많아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 삶 전체가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정리는 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였고 삶의 태도였습니다. 회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듯이 집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아까 던져두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자 집에 정말로 없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언젠가를 붙잡는 불안, 혹시 남에게 부족해 보일까 하는 마음, 이렇게 버리면 손해 아닌가 하는 집착, 이런 마음들이 집안에 머무를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부자 집에 없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집과 부자 집의 차이가 물건의 가격이나 개수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물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과거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 누가 선물해 준 것인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물건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만 중요하게 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돈이 많아도 집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살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비싼 물건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필요한 것만 있어서 쾌적합니다. 값비싼 물건은 없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서 편안합니다. 그 차이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비워낸 마음의 크기입니다. 노후가 편한 집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집에는 설명이 필요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물건 하나를 보고 "이건 왜 여기 두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길게 설명해야 한다면 그 물건은 이미 삶보다 감정에 더 가까이 있는 물건입니다. "아, 이건 예전에 누가 줘서. 이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이건 비싸게 샀거든." 이런 설명이 필요한 물건들은 사실 지금의 삶에서는 역할이 없는 물건들입니다. 노후가 편한 집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만 남아 있습니다. 그 물건들은 조용히 제 역할을 하고 주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의자는 앉는 데 쓰이고, 책은 읽는 데 쓰이고, 컵은 마시는 데 쓰입니다. 각각의 물건이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묵묵히 해냅니다. 이병철 회장은 단순함을 통해 정확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자주 흔들립니다. 옷이 100벌이 있으면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옷이 10벌만 있고 그 10벌이 모두 자신에게 잘 맞고 편한 옷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것을 입어도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줄이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선택지가 즐거움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피로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선택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매일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지 않아도 되는 자유.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런 자유가 진짜 여유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들 가운데 집안의 물건 때문에 생긴 결정은 없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둘지, 무엇을 버릴지 말지. 이런 작은 결정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그리고 그 결정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얼마나 소진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많은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버리셔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집안의 물건 하나를 바라보며 이 질문만은 한 번쯤 던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내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조용히 놓아줄 준비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건을 놓아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공간을 얻고, 시간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말은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집에 쓸데없는 것이 많아지면 돈줄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생각의 흐름도 막히고 몸의 흐름도 막힙니다. 모든 것이 정체되어 삶이 무거워집니다. 노후가 편한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 가벼운 집입니다. 물건이 적어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집착이 없어서 가벼운 집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런 집을 만드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집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의 여유를 더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 계신 그 공간이 당신에게 짐이 아니라 쉼이 되기를, 부담이 아니라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집에 없는 것은 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집도 부자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집이 당신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